11월 17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장이 훈훈합니다. XRP가 일단 급반등이 크게 나와줘서 1달러 이상 자리하고 있다는 거 되게 반갑게 느껴지고,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도 지금 내달린 뒤에 잠깐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3000달러 지지라인을 이더리움은 지켜주려는 모습이고, 솔라나도 지금 215달러에서 22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 괜찮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XRP가 움직이다 보니까 디파이 종목들도 같이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 XRP와 형제 코인이죠. 스텔라 루멘도 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그동안 엄청난 눌림이 있었던 알고랜드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비슷한 친구들이 지금 함께 또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민코인들은 신나게 폭등하다가 지금 살짝 저항맞는 모습인데, 도치코인이 지금 0.3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체인링크 같은 종목들, 아발란체 이런 종목들,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스리슬쩍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상 알트 시즌 순환매 양상이 얕은 수준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알트 시즌을 우리가 대응함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포인트 지점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블랙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블랙록이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미국 ETF 시장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인공이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 역시 굉장히 큰 자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ETF 역사상 최단기 4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록까지 세우면서 블랙록이 움직이다 보니까 진짜 뭔가 제대로 판때기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 거는 400억 달러에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430억 달러 가까이 사이즈가 또 늘었습니다. 담겨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47만 1329개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겨 있습니다. 블랙록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이 시장에 있어서 핵심 플레이어로 지금 깃발 들고 지금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초대형 금융기관들도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4억 6천만 달러 규모로 보유를 하고 있고, 지난번 SEC 보고 때와 비교했을 때 보유량이 83% 증가했다라는 거, 이게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의 GBTC, 비트와이즈의 현물 ETF까지 함께 보유를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다각화시킨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라는 거, 이런 상황들이 참 시사하는 바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상반기,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1분기에는 이게 확정이 될 텐데,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상품이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아주 많이 높아졌습니다. 거의 이건 100%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SEC 승인에 이어서 CFTC 승인까지 나왔고, 이제 통화감독청 OCC 승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장될 거예요. 곧 오케이 날 거고 상장될 건데,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상품 역시 블랙록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100%라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블랙록이 지금 이 시장을 완전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고, 기관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진짜 쌩 난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블랙록을 빼놓고 비트코인이 됐든 알트 코인이 됐든 블랙록을 빼놓고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만큼 강력한 그 자체가 하나의 테마가 됐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 B들이 지금 플랫폼 확장을 빡세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출시된 게 지난 3월이었잖아요. 이더리움 기반 첫 번째 토크나 펀드, 미국 단기 국채를 토큰화시키는 펀드 B들. 근데 이번에 앱토스, 아비트럼, 아발란체, 옵티미즘, 폴리곤까지 대거 플랫폼을 확장을 하면서 웹3 시대를 겨냥한 토큰화 프로젝트에 대한 블랙록의 열망과 계획, 그리고 행동 의지까지 한꺼번에 다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록이 왜 앱토스와 아비트럼, 아발란치, 옵티미즘, 폴리곤을 선택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괜찮은 스터디 자료죠. 그래서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블랙록이 얘네들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 기관들 중에서도 초대형 기관, 거기다가 이 시장을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는 블랙록이 선택한 이런 친구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사이클을 거치면서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우리가 유념히 리서치하면서 살펴볼 가치가 충분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과의 협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지금 온도 파이낸스잖아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머 수준이긴 한데 바이낸스 상장 루머도 꽤 빡세게 돌고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블랙록과의 커넥션이 직접적이고, 블랙록의 B들 초기 투자자 7개 가운데 하나가 온도 파이낸스예요.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와 블랙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 여기서 파생되는 핵심 테마는 실물자산 토큰화, RWA. RWA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는 우리가 많이 짚어봤잖아요. 그래서 RWA 잘 체크를 하시면서 그 중에 최근 블랙록을 통해서 주목받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도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꾸준히 공부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속내를 다 깠어요. 얘네들이 지금 뭘 집중하고 있고 뭘 앞으로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 속내를 다 깠습니다. 로버트 미치닉이 이런 얘기 했죠. 우리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이렇게 세 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 고객과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 핵심은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죠. 첫 번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를 했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 미국 ETF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갔고,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서클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USDC 주요 자산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 토큰화,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펀드 B들, 그리고 디지털 증권 플랫폼인 시큐리타이스에다가 4,7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이 회사의 이사회 멤버로 블랙록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이게 대박이 될 거예요. 블랙록과 시타델이 지금 텍사스 증권거래소 설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지금 상장 계획이, 시작 런칭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지금의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나스닥 거래소, 여기에 지금 새로운 경쟁 구도로서 블랙록과 시타델의 텍사스 증권거래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뉴욕과 나스닥 거래소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춰서 기업들을 유인할 것이다. 블랙록이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게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그렇고, 나아가서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상품도 그렇고, 이 텍사스 증권거래소 설립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시그널 차원에서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2024년 9월 30일 몇 달 전에 리더십 팀과 이사회를 구성을 했고, 내년에 첫 거래 시작, 2026년 상장 목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온 상태입니다. 내년에 첫 거래가 시작되면 어떤 또 모습이 포착이 될까 되게 기대가 됩니다. 렉트캐피탈은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7.8%까지 빠지면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때부터 알트들은 돌파를 이뤄낼 것이고, 이후에 다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만 더 빠져주면 알트들이 팡팡 날아댕길 것이다. 그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는 세이 얘기를 합니다. 세이가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곧 저항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4주에서 6주 동안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달리며 수이의 흐름을 모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이와 수이는 닮은 거라고는 이름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움직이며 나머지 하나가 따라 움직이는 듀얼 토큰 시스템의 양상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위가 한두 달 동안 엄청 폭등했잖아요. 한 두어 달 정도? 완전 폭등했는데 세이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일단 긍정적인 흐름은 나왔습니다. 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 지금 약간 긍정적인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타 씨는 수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알트코인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수위가 보여준 부분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수위는 6주 동안 1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솔라나와의 유사성이 놀랍지 않나.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솔라나가 진짜 이때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 이거 그림 보니까 생각나네요. 이때가. 근데 지금 수위가 비슷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나머지 이 부분도 솔라나처럼 나오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지금 거의 똑같이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수위가 차세대 솔라나로서의 가능성, 이런 의미로도 지금 해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수위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앱토스 우리가 앞서서 짚어봤지만 블랙록이 이번에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블랙록의 비들이 앱토스에서 이제 출시가 되고, 비트와이즈가 첫 번째 앱토스 스테이킹 ETP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며칠 전에 이게 전해진 건데, 그래서 일단 기관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수위가 딱 그레이스케일의 선택을 받아서 그레이스케일 수위 트러스트가 출시되고 나서부터 지금 폭등세가 나왔는데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어? 앱토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초대형 기관들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는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고, 상품성에 대해서 얘네들은 거의 돈에 환장한 존재들이잖아요. 돈귀신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선택을 한 이유는 다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앱토스 홀더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앱토스가 지금 흐름이 애매하잖아요. 반등이 나왔다가도 살짝 빠졌다가 지금 어떻게 되려나 애매한데 일단 뒷 배경은 이렇게 예쁜 그림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아무튼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기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차트 흐름 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홀더분들은 이런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는 어쨌든 호재성 재료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고랜드도 XRP가 움직이니까 스텔라 루멘과 함께 이렇게 디파이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 플랫폼 프로젝트 완성도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 사실 시세가 그동안 엄청 눌렸으니까 엄청 눌렸다가 이번에 쫙 하고 지금 3day 차트에서 양봉 3개, 4개가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2일 동안 빡세게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파이들, 특히 XRP가 움직여주면서 알고랜드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분석 알리 같은 경우에는 폴카닷 얘기를 하더라고요. 4시간 차트인데 폴카닷이 불플래그에서 벗어나서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다. 7.5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아마 폴카닷은 신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라기보다 기존 홀더분들이 물려있는 경우가 많은 종목일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번 연초에 3월, 4월 이럴 때 알트코인들 고점 만들 때 그때 이후 엄청 빡세게 지금 또 빠졌던 종목이라서 폴카닷은 지금 조금 아프게 물려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7.5달러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뭐 규모는 다르겠지만 뭐 수익원이겠죠. 그래서 폴카닷도 하도 많이 눌려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뭔가 전환되고 있다라는 게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죠. 그래서 지금 같은 때일수록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리서치해야 되고 막연한 어떤 희망만 가지고 대응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늘 우리가 그런 마음도 견지하면서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